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극곡선의 사이각 나가볼게요. 10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아주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치, 예제 문제를 결국에 넣었는데,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는 주제야. 당연히 해야 돼. 자, 그러면 두 곡선의 사이각의 공식이 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에 104쪽에 차분하게 선생님이 다 여기다 넣어놨죠. 두 곡선의 사이각부터. 우리 이거 기초미적분하게 있었나요? 그치? 이거 외웠지? 그치? 당연히 1번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럼 극곡선의 사이각을 보면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극곡선의 기울기, 두 번째는 뭐야? 동경 벡터와 접선의 사이각. 세 번째는 극곡선의 사이각이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도만 되면은 극곡선에 해당하는 각에 대한 내용은 다 나온다는 거야. 지금 각에 대한 정리를 선생님이 쭉 다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곡선에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극곡선의 사이각을 한번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 우선은 x는 r 코사인인데 y는 r 사인 세타고 극곡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사실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 이미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나는 어떤 극곡선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점에서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dy dx인 거죠. 그치? 그리고 사실 이 기울기가 x 플러스 1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같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란 얘기는 얘가 예각인 거지. 탄젠트의 4분의 파이가 돼서 기울기는 1이었던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얘가 y절편 1이면서 얘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데 사실 선생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각도라면서 요각이 둔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의 알파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양의 방향은 이쪽인 거니까 시초선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했을 때 둔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는 각도가 지금 몇 도겠어? 45도일 거니까 얘는 135도. 즉 알파라는 녀석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탄젠트 4분의 3파이, 즉 둔각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 둔각인데 둔각은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지. 사실은. 이해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더라도 이 접선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는 여기 둔각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유념해놔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극곡선에서의 접선의 사이각도 있는데 얘 동경이 얼마일 때 접선이 생기는데 이 동경하고 이 접선 사이의 사이각도 나온다는 거야. 동경 벡터와 이게 동경 벡터지. 접선 사이의 사이각. 이해됐어?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극곡선의 사이각이래. 무슨 얘기야? 나는 어떤 원에서 원과 나는 어떤 심장형이 있었어. 심장형의 그래프가 있었어. 그치? 여기 접점이 있겠죠? 두 개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나는 여기 사이의 사이각을 구하고 싶대. 극곡선의 사이각. 됐어? 그러니까 두 극곡선이라는 얘기는 여기 사이 사이각을 말하겠죠. 그치? 그러면 사이각이 이렇게 되면 사이각이 이렇게 구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구해? 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요 교점에서의 접선을 찾기로 해. 이제 정의를 내린 거야. 여기에서의 교점에서의 이렇게 접선을 찾아서 접선 사이의 사이각을 구하기로 약속을 했어. 이해됐어? 그래서 극곡선의 사이각은 결국엔 또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1번은 했어요. 그치?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요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했어. 그럼 요걸 한번 봐봐. 나는 이번에 동경 벡터랑 접선 사이 사이각을 구하고 싶은 거래.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충 이렇게 그리자.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이 있대. 그럼 접선을 몰라서 접선을 이렇게 우선 그려볼게요. 그럼 이 접선에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됐어? 그리고 이 점을 동경으로 연결 한번 할게요. 그럼 얘가 뭐냐면은 동경이고
얘가 접선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사이에 사이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림에서는 선생님 사이각을 파이라는 문자로 써놨죠. 그치? 그래서 얘를 파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리고 여기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선생님 적어놨어요. 됐어?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세타하고 파이.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거다. 삼각형의 외곽이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은 걸 얘기했었지 우리. 한 외곽이고 두 내각의 크기와 같은 거 기억하세요? 어떤 게 있었어? 별표니까 파이랑 세타하고 별표는 알파. 별표하고 알파를 더해서 아니지. 얘 세 개를 더하면 180이니까 파이. 별표하고 알파를 더해서도 180 평각 파이.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해서 파이가 되려면 두 개 같네. 그러니까 이 한 외곽은 알파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적어놓을게. 파이는 알파네. 이거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얘를 뭐 구하고 싶냐면은 첫 번째는 얘를 우선은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려고 그래.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 이렇게 구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dx, dy면서 여기서 이 r이 의미하는 거는 f 세타였죠. r이 그냥 원의 반지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방 정식으로 표현된 r이었던 거 생각나세요? 요렇게 구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얘를 x의 dx, d세타라고 쓸 수 있고 독립변수를 살려서 얘는 y 프라임, x 프라임 세타와도 같구나.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뭐가 더 편해? 선생님은 r이 거의 편한데 얘를 중요한 건 세타가 둘 다 있어서 곱미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해주기로 했지. 앞에 거 건들지 않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써줄까? 그리고 y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해주고 앞에 거 건들지 않으면서 사인을 이렇게 미분하기로 했었던 거죠. 됐어? 그러면은 얘 지금 뭔가를 공식을 끌어내려고 사실 끌어내려고 하면은 뭔가를 사실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R'의 코사인 세타를 분모 분자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로 나눴을 때 얘는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R'의 코사인, R'의 코사인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야. R'의 코사인분의 R사인. 분자도 R'의 코사인의 R'사인. R'의 코사인, R'은 아니네, R 코사인.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분모가 1이 남고 얘는 뭐 없어지는 거 없나? 없어지는 건 없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합쳐지네요. 그죠? 얘는 없어지는 게 하나 있네. 탄젠트가 하나 있고 얘는 없어지는 게 하나 있네요. R'분의 얘가 R이 된대. 됐어? 코사인으로 지금 나눴어요. 근데 얘는 코사인은 나눠지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구해졌네? 근데 dy, dx이긴 한데 얘는 지금 R은 F 세타고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탄젠트 알파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구한 요 식에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긴 했는데 이 값은 사실은 탄젠트의 알파와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해놨던 세타, 파이의 합이 알파니까 탄젠트의 알파 대신에 얘를 대입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랑 뭔가 매치하고 싶은 거야. 세타, 파이를. 그러면은 얘를 한번 해볼게. 얘를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플러스를 이렇게 기준을 외우기로 했지. 마이너스면서 여기에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가 있었고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가 이렇게 합으로 들어갔던 거 생각나세요? 됐어? 그럼 좌우변을 봐봐. 보니까 얘 같나 봐. 얘가 얘랑 같나 보네. 뭔진 모르겠지만. 그럼 탄젠트 파이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R'분의
R로 구한대. 이거를 왜 근데 공식으로 하지? 이건 거야. 이걸 왜 공식으로 하지? 여기를 갖고 와보자. 요거는 해볼 필요는 없어요. 가볍게 이해하면 돼. 이해됐으면 돼. 이 논리가 됐어? 이해됐으면 그걸로 돼.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 가볍게 보고 이제 또 날려도 돼. 그럼 중요한 건 뭘 날리면 안 돼? 파이가 뭐야? 동경하고 접선 사이의 각이잖아.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암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됐지? 응? 그럼 요거는 암기하자. 그럼 만약에 얘가 1이 나왔어. 그럼 파이는 몇이야? 4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아, 얘는 4분의 3파이였던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해보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봐.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2의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x축을 품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개수는 지름이 됐었죠. 됐어? 그리고 여기 위에 점 뭐부터 봐야 돼? 6분의 파이는 30도인데 30도인 각도를 한번 찾아볼게. 30도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30도면서 얘가 여기의 길이가 2분의 루트 6인가 보다.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P점을 찾았어요. 됐어? 그랬을 때 이때 접선을 그을 수가 있나 본데 접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었고 이 접선과 동경 사이에 이 각을 파이라고 뒀는데 이 파이의 각을 찾아달래.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증명을 통해서 탄젠트 파이가 R'분의 R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치? 나는 R'이 뭔데? 루트 2의 사인의 세타인데 마이너스. R의 값은 루트 2의 코사인의 세타인데. 됐어? 얘는 세타가 몇일 때? 6분의 파이에서의 탄젠트 파이를 구할 수가 있대. 그치? 어떨 때? 요 세타가 몇 도일 때? 6분의 파이가 될 때. 됐어?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사인의 이건 6분의 파이는 이렇게 생겼잖아. 코사인의 2분의 루트 3, 사인의 2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됐어? 얘는 둔각이었나 보다. 탄젠트의 파이가 루트 3이 됐다는 거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1분의 루트 3이니까. 근데 마이너스였다는 거는 둔각이었겠지. 뭐가? 파이가. 됐어? 그럼 얘는 60도야.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됐어? 그림으로도 어때? 둔각이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파이의 각을 추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잘 안 나오니까 잘 까먹어. 복습할 때 다시 풀어보고 해야 돼, 사실은. 알았지? 그러니까